폭탄이 터졌다. 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해당 의혹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까지 발의를 마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시는 분이죠. 심평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집을 한 권 내셨다고요? 방금 전에 저에게 한 권 주셨는데. 예. 저는 이 뭐 정치평론보다도 예. 제가 수십 년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왔습니다. 예, 또 뭐 시인으로 활동을 해왔고, 저는 뭐 국가에 그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우울하다고 하죠. 예. 저는 이런 그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작은 빛을 예.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와 산문을 엮어서 독특한 형태로 그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변호사시고 시인이시지만 오늘은 법 얘기, 시 얘기가 아니라 예. 본인의 정치평론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 얘기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보셨죠?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예. 있었는데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 보도입니다. 결국 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로 옮겨달라. 예. 창원 의창에서 경남 김해로 이런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 요 보도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보도 신빙성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허위 보도라고 보세요? 지금 뭐 거기 관해서 그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서로 그 말이 엇갈리죠. 예. 그런데 말이죠, 하나의 그 전제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거 그 역대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에선 간에 총선 때가 되면 그 대통령의 그 몫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깨진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가 임명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했지 대통령의 몫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또 이 국회의원 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매달리죠. 그런데 예. 원래의 이번에 총선에서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이 대통령실이나 그쪽으로 접근해서 예. 어떤 소기 성과를 이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번 총선은 어디까지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통령실을 예, 몫을 인정을 해주고 예를 들면 대통령 또는 여사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일부 공천해 줬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여사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예. 아니 그건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 전통이 예.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당에서 어떤 의미시죠? 공정하게 해 나가는 것이 더 맞죠. 예.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번에 예. 총선에서는 예.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예. 대통령실에서 예. 예를 들면 뭐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들어준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대통령실이 공관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요구 자체를 안 했던 걸로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 공천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으로 접근을 했겠죠. 예. 그 제가 들은 바로는 그쪽으로 접근해서 다 해보니까 다 차단되더라. 예. 전혀 그게 들어갈 분위기 아니더라. 예. 저는 그런 말만 들었지. 예. 거기서 개입했다는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단이라는 게 예. 대통령실에서 당 쪽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당에서 안 들어준 거예요? 아니면 아예 대통령실에서 당 쪽으로 의견 전달까지 안 한 거예요? 전달 안 했다고 봅니다. 안 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전달할 만한 지금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 차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어제 저 뉴스토마토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김영선 의원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완전한 소설이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아예 대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데. 그래 지금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준석 의원 얘기 보면은 대화 내용을 보긴 봤다는 거잖아요.
그 여하튼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제를 그 우리가 그 두고 본다 그러면은 예. 그것은 어떤 이 대표가 말한 이 의원이 말한 선의의 조언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예. 그 있었다고 해도 예. 선의의 조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준석 의원은 대화 내용을 보기는 봤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아시겠지만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공천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대화는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영선 의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글쎄요. 어쨌든 그 김영선 의원은 자기 공천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걸 느끼면서 개혁신당 쪽으로 접근을 했죠. 예.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그쪽에 그 정부가 조금 새 나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 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 그래도 뭐 그것이 조언을 구하는 거든 넋두리를 하는 거든 뭘 하는 거든 김건희 여사한테 공천 얘기를 어쨌든 했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그 급박한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아니 그 김 의원은 그런 그 연락한 일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준석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얘기해요. 글쎄요, 뭐 그 말이 엇갈리는데 예. 그것은 뭐 정확한 그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공천이 안 이루어졌고 컷오프 됐다. 당의 결정이다. 공천 개입 이거 말고 아예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것이 제가 말한 그 전제 사실입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그 개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이 김영선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아예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하고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없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이 김에서 컷오프 됐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서로 말이 엇갈리니까 뭐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은 이 정부의 수립 이후로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만약 조금이라도 거기에 조금 그런 취지의 말이 담겼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뒀을 리가 있습니까? 예. 이준석 의원이 이게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조차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저는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 김영선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넋두리든 뭐든 조언을 구할 때 김건희 여사가 자연인 신분으로서 뭐 조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러니까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선의의 조언이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뭐 활동 주 활동 무대가. 어제 그 뉴스토마토 기사 보면 MC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니셜로 M. 경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을 선거를 도왔고 여기에 이제 같이 관여가 돼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전혀 짚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최근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 이슈인데 계엄 논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실체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 전국이 너무나 강경하게 대치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 괴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괴담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을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퍼뜨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민주당에 주로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물증 뭐 예를 들면 문건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제보는 있다. 근데 제보자 신원 때문에 지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괴담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많은 괴담들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의 괴담입니다.
이 정부가 아까 뭐 김태현 변호사님은 저를 그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말씀하신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러나 제가 윤 대통령의 인격과 여러 가지 그 성품의 그 제가 아는 그 윤 대통령 입장에 그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그 계엄을 구상을 하고 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막 괴담식으로 아니면 말고시를 퍼뜨리고 이거 퍼뜨리고 저거 퍼뜨리고 지금 뭐 또 독도를 양리한다느니 뭐 일본 자위대가 주둔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지금 그 괴담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이제 제보가 예. 허위인지 여부는 별로 부차적인 문제고 아예 그런 제보 자체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글쎄요. 뭐 그 제보 자체도 어렴풋하게 또 자기 그 머릿속으로 그 구상 뭐 어떤 떠오른 망상을 그냥 옮기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 예. 민주당에서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하자거든요. 예. 특검에 이 부분도 집어넣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역시 뭐 보세요? 그 괴담의 그 확산이죠. 예. 뭐 그런 특검하고 또 탄핵하고 특검하고 탄핵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그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일종의 괴담의 일환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예. 제가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가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장차 그가 해내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자,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이고 그런데 그 문장이 그 컨텍스트를 그 무시하고 뭐 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조금 곤란한데 예. 뭐 그 앞에 뭐 황교안 씨의 뭐 그런 뭐 에피소드가 막 그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는 것이고 예.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그 한 대표죠. 예, 한동훈 대표. 예, 예. 자,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가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이 예를 들면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하는 국정 운영상의 문제, 뭐 소통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속된 말로 떠서 법무부 장관 때부터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뭐 이 얘기입니까? 아이고 그렇진 않죠. 아니 문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문장이 그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네. 딱 그 한 문장만 딱 떼서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좀 제가 곤란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말을 썼냐 하면은 윤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윤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업적도 있지만은 예. 제일 큰 문제는 윤 정부가 그 외관상 그 검찰 정권으로 보이게 된 그래서 이 우리 국민들이 이 사법 불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 불신이 가장 강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예. 이런 한국에서 검찰 정권의 외형을 띈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이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여기서 많은 윤 정부가 어떤 그 국민의 그 신뢰를 얻지 못한 그런 근본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죠. 예. 그러면 그리고 예. 그래서 윤 정부가 지금 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정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서는 지지율이 그 좀 흡족한 형태로 나타난 적이 없죠. 예. 그러나 그것이 30%대에서 20%대로 떨어진 것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한동훈 또 당 대표 이분이 그 힘을 얻고 나서부터 막 그렇게 좀 위험한 지지율 하락이 경향을 보이게 됐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돼서 검사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속된 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 대표 또 검사 출신이 2인 자격으로 오니 아니 그런 뜻이 뭐 이런 아니고요. 말씀이세요? 윤 대통령께서 예. 윤 정부를 운영하면서 예. 여러 그 검찰 인사들을 중용을 했죠. 예. 이런 것이 국민의 눈에는 대단히 거북하고 예. 또 가슴 답답한 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니까 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꼭 그런 뜻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변호사님. 장차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문장 전체를 보지 않고 그것만 떼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예. 앞에 그 문장의 앞에서 그 황교안 대통령 그러한 대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후에 수용 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의자 하나 좀 보내달라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냉정하게 그 다 거절했죠. 여러 번 요청했으면 예.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개성이 아니고 정권의 이전이 아니고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예. 앞으로 그 한동훈 당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이 전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취한 태도보다도 더 엄격하게 예. 또 더 가혹하게 나갈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차별화를 했잖아요. 예. 항상 뭐 정권 재창출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대선 나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차별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 이명박 대통령 입장을 그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예. 한동훈 당대표는 아직 그 정치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자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이 그대로 이 일관하는 경우에 그 생기는 부작용은 막 이렇게 막 이제 제쳐두고 계속 이 돌진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 인터뷰는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멘토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때 그렇게 불린 적이 있었던 심평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